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요. 간사단의 대표 질의에 대해서 응답한 후 부총리와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실장께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고 또다시 기자단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의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대책을 통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도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90% 이상 지급이 완료되는 등 동대책의 이행에도 최대한 속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달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방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며 그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책의 3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근본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첫째,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둘째,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그리고 셋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근본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금년도 본 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임을 감안하여 첫째,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과 둘째, 기정 예산의 연계 활용이라고 하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총 규모 19조 5천억 원은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 예산 활용 4조 5천억 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 원은 크게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 8조 1천억 원과 고용 충격 대응 2조 8천억 원 그리고 백신 등 방역 소요 경비 4조 1천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피해 계층 지원금 8조 1천억 원은 지난 3차 버팀목 자금 지원금 4조 1천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 국채로화돼 그 발행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 잉여금 8천억 원 그리고 기금의 여유재원 1조 7천억 원 등 총 5조 1천억 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 9천억 원은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근본 총 대책비 19조 5천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의 대상이 3차 피해 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추경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 및 이외의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금, 둘째, 긴급 고용 대책, 셋째,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 등 3개의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천억 원의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근본의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의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방역 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 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은 400만 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근본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의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지난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 원 수준의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 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득 일반 택시기사 8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이상 된 70만 원을 지원하고, 필수 노동자인 노인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하여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 근로 빈곤층과 생계 위기 가구의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 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 총 4천억 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생계가 불안한 노존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전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권 밖의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하여 최대한 생계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이라든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의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 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 대책을 기상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 대책은 첫째 고용 유지, 둘째 일자리 창출, 셋째 취업 지원 서비스, 넷째 돌봄 및 생활 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 업종 중심으로 고용 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24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2,5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 제한 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의 특례 적용을 6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육이 10개 업종에까지 그 90%의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도 큰 5대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27만 5천 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소요 재원 2조 1천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분야의 7만 8천 명, 방역안전 분야의 6만 4천 명, 그린 환경 분야의 2만 9천 명, 문화 분야의 1만 5천 명, 그리고 돌봄 교육 분야의 1만 7천 명 등 27만 5천 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장 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 분야의 민간 일자리 8만 개를 창출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 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 접종을 위한 방역 인력 3만 명,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 시설의 인력 보강에 필요한 2만 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크게 보강됩니다.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 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000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 인원도 5만 명을 늘려 연 15만 명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졸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신설하여 약 16,000여 명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 지원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의 돌봄 비용 지원을 위하여 1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910억 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방역대책입니다.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조 1천억 원 규모의 방역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 원을 보강 예산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 경비와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 예비비 4천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의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의 소요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 예비비 7천억 원을 반영하고 방역 일선에 서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소요 6,500원도 차질 없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2021년도 기정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마련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피해 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추경 예산과 연결 결합되어 지원됨으로써 피해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조 2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하게 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여 고용유지 창출과 연계한 정책 융자 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고용유지 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출 후 1년간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소위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의 청년 고용 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1년간 고용 유지 시에 금리를 우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 신부의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2천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 2차 보전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1조 9천억 원 규모의 농어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및 원금 상환유예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 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약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5조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 내에 발행하여 지역상권의 매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영화, 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646개의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의 공연단체의 대관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소유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그리고 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하여 화훼 소비 촉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점포 제도전장려금, 희망 리턴 패키지 등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인력, 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문화 관광업계가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돌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조치를 3개월간 추가 연장하여 2분기 중에 융방 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 한부모 등의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을 완화하여 2분기 중에 4만 4천 가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생활 복귀를 향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방역과 경제 양측면에서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정부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흐트럼없이 초지일관의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근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하여 마련한 것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그 온기가 스며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에 그리고 민생 위기 시에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할 때 극대화됩니다. 정부는 내일 모레 근본 추가 경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 국회 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정부는 추경 15조 원에 기존에 정해진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해 총 19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안정 그리고 백신 접종 등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조 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이 6조 7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정부는 추경안이 이번 달 중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습니까? 네, 앞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8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 같은 경우엔 100만 명 이상 확대한 385만 명이 대상이고 액수도 늘었습니다.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초 집합금지가 연장됐던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이 500만 원, 그리고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과 스키장 매점 등이 4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달 14일까지 집합 제한이 계속된 식당과 카페,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지원 대상은 280만 명에서 385만 명으로 이제 규모가 확대가 됐고 금액 자체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죠. 기호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금 지원에 하나는 내용이고요. 또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데 전기료도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이제 이르면 4월분부터 3개월간 최대 180만 원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절반을,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현금 지원에 더해서 지금 전기료 지원까지 하면 물리적으로는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돼서 이제 지자체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노점상들과 그 노인과 같은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각각 50만 원이 지급되고요. 매출이 줄어든 법인 택시 기사에겐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도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